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추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달할 정보가 당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 아침 71세의 한 남성이 수백만 명의 노인이 매일 저지르는 실수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너무나 흔한 실수이기에 당신도 오늘 아침 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의사조차 경고하지 않았던 약과 물에 숨겨진 위험성을 밝히고 약 상자 안에 숨어있는 이 조용한 살인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 건강하고 활동적이던 서울의 71세 할아버지 김민준 씨는 저녁 약을 큰 컵에 수돗물과 함께 복용했습니다. 이는 그가 수천 번도 더 해왔던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분 후 그의 아내 박수진 씨는 욕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의 심장약, 수돗물 속 미네랄, 그리고 복용 시간 사이에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발견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지금 공유할 정보만 알았더라면 이 비극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수진 씨는 다음 달이면 결혼 47주년 기념일이었는데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경고해 줬더라면 오늘 그 경고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이 보게 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1. 치명적인 조합. 특정 약과 물이 만나면 안 되는 이유. 특정 약을 물과 함께 마시는 단순한 행위가 몇 분 안에 몸 안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흔히 복용하는 많은 약이 평범한 물과 섞였을 때 얼마나 위험해지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발견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American Geriatrics Society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이 젊은 성인과 완전히 다르게 약물을 흡수하며 성인 자녀에게 안전한 것이 당신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석 연구원인 박은영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정 약물과 일반 물의 조합은 노인의 약물 흡수율을 최대 400%까지 변화시켜 정확한 용량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복용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도 모르게 처방 용량을 갑자기 4배로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지난달 인터뷰했던 부산의 68세 은퇴교사 이서연 씨에게 일어난 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서연 씨는 항상 혈압약을 냉장고에 차가운 얼음물과 함께 복용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약을 복용한 후 갑작스러운 현기증, 심한 두통, 그리고 왼쪽 팔로 퍼지는 짓누르는 듯한 가슴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남편 김현우 씨는 그녀를 응급실로 급히 옮겼고 의사들은 그녀가 언제든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혈압성 위기 상태임을 발견했습니다. 광범위한 검사 끝에 심장 전문의는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혈관을 수축시켜 약물 흡수를 위험한 수준까지 급격히 가속화했던 것입니다. 물의 온도가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을 아무도 해준 적이 없어요. 이서연 씨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수년간 같은 약을 복용해 왔지만 단 한 번도 의료 전문가가 이런 위험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더욱 두려운 점은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하게 발생하는가입니다. 전국의 응급실에서는 매일 이런 사례를 접하지만 물 섭취와 약물 반응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오늘 약사에게 전화하여 전체 약물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어떤 약을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사과 주스나 우유 같은 특정 액체가 필요한 약은 무엇인지, 그리고 절대 물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약사는 이 정보를 알고 있지만 당신이 구체적으로 묻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한 전화 한 통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약 중 어떤 것이 평범한 물과 섞이면 위험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100% 확신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매일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준 씨의 슬픔에 잠긴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것은 승산이 당신 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 의사가 말해주지 않은 숨겨진 약물 상호작용. 어떤 음료가 당신의 약을 혈류에서 독성 물질로 만들 수 있는지 의사가 경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화가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해 수십 명의 의사를 인터뷰했지만 노인 환자들과 물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의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포괄적인 분석에 따르면 85% 이상의 노인이 위험한 약물 액체 상호작용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강과는 매일 수백만 명의 미국 노인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존스 홉킨스의 임상 양리학자인 이정훈 박사는 이 위험 뒤에 숨겨진 과학을 설명했습니다. 정수된 생수조차도 특정 약물과 결합하여 약효를 완전히 중화시키거나 독성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는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와 위산 생성 변화로 인해 60세 이후에는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연구 중에 만난 74세 은퇴 회계사 박정식 씨에게 일어난 일과 정확히 같습니다. 미네랄 워터의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 읽은 후 박정식 씨는 매일 항근고제를 복용할 때 수돗물 대신 비싼 병에 든 미네랄 워터로 바꿨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몸 전체에 비정상적인 멍이 들기 시작했고 양치할 때 잇몸에서 심각한 출혈을 경험했습니다. 정기 치과 검진 중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치과 의사는 그를 즉시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건강한 미네랄 워터에 함유된 높은 칼슘 함량이 혈액 희석제의 효능을 위험하게 증폭시켜 치명적일 수 있는 내부 출혈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돗물 대신 미네랄 워터를 선택함으로써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박정식 씨는 인터뷰 중에 말했습니다. 의사도 약사도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호해야 할 의료 시스템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불안한 점은 얼마나 많은 약물이 함께 마시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일반적인 심장약, 항생제, 갑상선약, 골다공증 치료제 등 많은 약이 단순히 약을 삼키는 데 사용하는 물 한 잔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물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몽 주스, 커피, 우유, 심지어 허브차조차도 특정 처방약과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시 완전한 약물 상호작용 가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비처방약과 보충제를 포함하여 복용하는 모든 약물을 적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천연 보충제조차도 물과 위험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목록을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가져가십시오.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하십시오. 각 약물과 함께 피해야 할 액체는 무엇입니까? 절대 물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은 무엇입니까? 물 속에 특정 미네랄이나 성분이 내 처방약과 상호작용합니까? 모든 약물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그들의 사무실을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매번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할 때마다 몸 안에서 위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답은 당신을 겁먹게 할 수 있지만
질문을 무시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3. 타이밍의 함정.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치명적이 되는 순간, 잘못된 시간에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최대 70%까지 감소하거나 혈류의 독성 수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체가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물을 다르게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타이밍 요소는 거의 모든 의사가 환자와 논의하지 않는 것이지만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마요 클리닉. 연구원들은 약물과 물 섭취 시점이 노인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물이 신체의 내부 시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시간 양리학 크로노파르마콜로지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인 사람들의 신장 기능과 수분 흡수는 하루 종일 극적으로 변합니다. 신장 전문의 김지수 박사는 이 놀라운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특정 약물을 저녁 때 아침에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은 70세 이후 효과적인 치료와 입원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밤보다 아침에 최대 40% 효율적으로 기능합니다. 이 타이밍의 함정은 병원 회복 중에 인터뷰했던 76세 참전용사 최동훈 씨의 생명을 거의 앗아갈 뻔했습니다. 최동훈 씨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뇨제와 혈압약을 물 한 잔 가득과 함께 복용했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 루틴을 몇 달 동안 따른 후 어느 날 아침 그는 극심한 혼란과 무기력증으로 일어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구급차를 불렀고 의사들은 급성 심부전과 위험할 정도로 낮은 나트륨 수치를 진단했습니다. 밤 시간 동안 약물과 물의 조합이 잠자는 동안 그의 신장을 압도하여 위험한 전해질 불균형과 신장 손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단지 올바른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의 아들이 병원에서 설명했습니다. 시간대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약들을 처방한 의사는 언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타이밍 문제는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들에게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신체는 단순히 밤의 약물을 낮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소화 시스템이 느려지고 신장 여과가 감소하며 간 대사가 변합니다. 이 모든 요인이 안전한 약물을 단순히 언제 물과 함께 복용하는지에 따라 위험한 약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시 시간별 약물 복용 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 또는 약사와 협력하여 약물을 아침, 오후, 저녁 그룹으로 나누십시오. 이는 물과 함께 복용하기에 가장 안전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 약물의 경우 물 섭취와 경고가 있는 약물 복용 사이에 최소 1시간의 간격을 두십시오. 야간 약물의 경우 의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약을 삼킬 수 있을 만큼의 물만 사용하고 절대 가득 찬 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시간대에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함으로써 몸 안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대답이 다음 주에 당신이 여기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조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민준 씨의 생명을 앗아갔고 최동훈 씨의 생명도 거의 앗아갈 뻔했던 의학적 현실입니다. 4. 수질 위기. 수돗물이 약을 위험하게 만드는 방법. 지금 당신의 수돗물에 있는 어떤 화학 물질이 당신의 심장약과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답은 의사들이 알아내지 못하는 당신이 겪고 있는 증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숨겨진 위험은 수백만 가정에 숨어 있지만 노인을 치료할 때 이를 고려하는 의료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수돗물에는 일반적인 노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최대 45가지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노인 의료보험 환자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약물 실패에 대한 의회 조사 중에 밝혀졌습니다. 독성학자이자 수질 안전 전문가인 한상철 박사는 이 위험의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시립 수처리 과정은 염소, 불소 및 다양한 미네랄을 포함한 잔류 화학물질을 남기며 이는 소화 시스템에서 약물과 결합될 때 위험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처방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경우 이는 매 복용마다 잠재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문제의 파괴적인 영향을 대구 출신의 79세 은퇴자 강태준 씨를 인터뷰했을 때 목격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충실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심장약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통증과 거의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3번의 병원 방문 후 한 심장 전문의가 마침내 그의 수돗물을 검사할 생각을 했고 그의 약을 제대로 흡수되기 전에 중화시킬 만큼 높은 염소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역과된 물로 간단히 바꾸자 며칠 만에 약효가 회복되어 잠재적으로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처방된 대로 정확히 약을 복용하면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씨는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물 자체가 문제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고 그 의사가 연관성을 찾기 전까지 단 한 명의 의료 전문가도 그것을 확인할 생각을 못했어요. 특히 놀라운 점은 집의 수질이 예고 없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적 변화, 시립 처리 조정, 파이프 부식 등 모든 것이 밤새 수질 화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달 약과 함께 안전했던 물 한 잔이 마시나 외관에 눈에 띄는 변화 없이 오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수질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철물점에서 가정용 수질 테스트 키트를 구입하거나 오늘 온라인으로 주문하십시오. 심장, 갑상선, 발작 또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즉시 정수된 물로 바꾸십시오. 주방 수도꼭지에 간단한 활성탄 필터를 설치하십시오. 비용은 3만 원 미만이며 약물에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약물의 경우 증류수 사용을 고려하되 증류수는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미네랄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정 약물에만 사용하십시오. 평생 신뢰해온 수돗물이 비밀리에 당신의 약물을 방해하고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까? 증거는 아마도 그렇다고 시사합니다. 이 조용한 위험은 왜 당신의 약이 예전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나 왜 의사가 언급하지 않은 부작용을 경험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모든 노인이 약 복용 시 따라야 하는 생명구조 프로토콜, 심장 전문의들이 권장하는 이러한 치명적인 상호작용을 즉시 예방할 수 있는 특정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러나 97%의 노인은 오늘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간단한 단계들이 다음에 약을 복용할 때 삶과 죽음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국립노화위원회는 공동으로 노인 약물 안전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에게 이를 공유할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허스피털의 노인의학 과장인 윤혜진 박사는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표준 진료 시간 동안 약물물 상호작용에 대해 환자를 적절히 교육할 시간이 단순히 부족합니다. 이 5단계 접근법은 거의 모든 위험한 물-약물 상호작용을 제거하여 잠재적으로 매년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거의 제공하지 않는 수준의 환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토콜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을 심장병을 앓고 있는 73세 당뇨병 환자 윤성민 씨를 만났을 때 보았습니다. 그는 약물 관련 합병증으로 6개월 동안 3번 입원했습니다.
그의 딸 윤지혜 씨는 한때 활기찼던 아버지가 의사의 모든 지시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쇠약해지는 것을 보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가 마침내 이 프로토콜을 소개한 후 윤성민 씨는 2년 이상 단 한 번의 발작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윤성민 씨는 손자들과 낚시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집에서 인정했습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따르는 것이 저를 병원 밖에 있게 하고 몇 년 만에 가장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여기 당신이 오늘 즉시 실행해야 하는 생명구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약을 동시에 물과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최소 30분 간격을 두고 각 알약을 삼킬 수 있을 만큼의 물만 사용하십시오.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기 전에 약사가 각 특정 처방에 대해 알려준 내용에 따라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 수돗물의 화학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의 경우 여과되거나 정수된 물만 사용하십시오. 물에 민감한 약물은 물 한 잔을 마시기 최소 1시간 전 또는 2시간 후에 복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새로운 처방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주 모든 약물과 그 물 상호작용 프로필을 검토하십시오. 이 프로토콜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입니다. 윤성민 씨의 딸 윤지혜 씨는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의사는 이 프로토콜이 약 자체만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 없이는 아버지를 도와야 할 약이 결국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간단한 예방 조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더 많은 노인이 죽어야 합니까? 다음 희생자가 당신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김민준 씨의 아내 박수진 씨는 시간을 되돌려 너무 늦기 전에 이 단계를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그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65세 이후 약물과 함께 물을 마시는 것이 치명적이 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위험한 흡수율 변화 숨겨진 미네랄 상호작용 신장을 압도하는 타이밍 문제, 수돗물 오염 물질과의 화학 반응, 적절한 약물 안전 프로토콜의 부재. 이러한 각 위험은 60세를 넘어서면서 매년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당장 자신을 보호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 논의한 간단한 변화들, 약물 상호작용 목록 만들기, 복용 강역 적절히 두기, 올바른 종류의 물 사용하기, 5단계 안전 프로토콜 따르기가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 이서연, 박정식, 최동훈, 강태준 씨 또는 너무 늦게 이 교훈을 배운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또 다른 통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이러한 변화에 필요한 작은 노력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처음 발견했을 때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만큼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당신이 아는 60세 이상의 모든 사람과 이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를 공유하는 간단한 행위가 예방 가능한 비극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